그러면서 실제로 부산 민심이 이반한다는 판단을 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신년 1월 1일 행사를 2023 총선이 있는 1월 1일 행사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간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낙동강 전투라고 했어요. 이번 전투는 낙동강부터 잡으면서 올라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하 마을에 가서 그 방명록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루 당일치기 하고 오려고 했던 거를 네. 누가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양숙 여사가 제대로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 왜 한 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저는, 뭐 네. 예, 그날 뭐 같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세균 전 총리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치인을 불러서 밥을 함께 같이 먹는다, 그다음에 차만 마셔서 보낸다 하는 네. 건 너무나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권양숙 여사의 경우는 일종의 그 노무현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현하고 네.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오는데 거기 가서 권양숙 여사 얼굴을 본 사람, 악수만 하고 온 사람, 차를 마신 사람, 밥까지 먹은 사람 다 등급이 나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결국 이 권양숙 여사가 먼저 밥 한 끼를 하고 싶다. 저는 뭐 이건 뭐 지나친 예측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위 곽상원 씨의 공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 실시간 댓글에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역시 김왕진님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야. 네. 그렇죠. 와 권양숙 사위 공천 지금 뭐 계속 올라오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로에서도 지금 저기 누가 불출마 선언을 이광재 했죠? 이광재가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광재 전 의원이 네. 이제 스스로 안 나가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광재의 불출마 선언 자체를 보면서 또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은 노무현 사회는 뭘 했는데 뭘 했길래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정치 금수저가 정치를 하겠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연수와 나이와 무슨 뭐 국회의원 경력과 상관없이 다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야? 그 집안은 무슨 특권이야? 라는 얘기가 벌써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이 범인이 피습범이 봉하마을 근처에도 갔었다. 갔었죠. 예. 예. 그다음에 저 가덕도에도 현장 답사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피습범이 피습을 습격을 할 때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범행을 아마 맞습니다. 저질렀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봉하마을을 들르는 일종의 이 1박 2일로 늘리기 당일치기에서 1박 2일로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동선에서는 좀 느슨한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정말 원하지 않았던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뜻하지 않았던 건데 이걸 네. 가지고서 뭐 권양숙 여사가 밥 먹자고 왜 그랬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네네. 그 봉하마을에서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 특히 SBS, 네. SBS 카메라 같은 데 잡힌 걸 보면 네. 그 봉하마을에서 일부는 그거 가지고 뭐 사전 모의했다 그러는데 봉하마을에서 이 습격한 네. 김진성 씨가 잡혀요. 네. 카메라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 가덕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와서 그 이 사인해달라는 커다란 종이까지 들고 있는 게 잡히는데 네. 거기서는 어땠냐면은 봉하마을에 워낙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접근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덕도 이제 신앙만을 볼 수 있는 그 전망대였어요. 맞습니다. 그 전망대 공간은 사실은 도심에서부터 꽤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처럼 인파가 몰리지를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래서 소수의 그 지지자들, 당직자들 네. 이런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그리고 기자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같은 곳에 나무 데크가 있는데 그 나무 데크에서 돌아보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가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틈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사건이 그렇게 진짜 돌아가게 되는구나. 야, 운명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히네라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권양숙 여사가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 당 네. 대표에게.
그런데 자기 사위는 그 당에 아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을 겁니다. 곽상원 씨가. 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학부형이 우리 애 점수 좀 잘 주세요라고 해서 네. 선생님 특별히 모시거나 교장 선생님 특별히 따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수저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선생님 따로 만난 학부모 네. 면담하듯이. 맞습니다. 네. 저희 국민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심지어 어떤 애 엄마가 불고기 판을 갖고 와서 선생님이랑 걔네 엄마랑 불고기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저희는 도시락 먹고. 근데,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진짜 특혜 사례인데 근데 이게 네. 사실 금수저 하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 진영에서 네. 권양숙 여사는 어쨌든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정치적 자산. 정치적 자산은 가장 또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랑 이렇게 분당 그 위기도 있고 예.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자산의 본인은 후광은 너무 좋은 나한테 거죠. 있다. 맞습니다. 예, 본류의 흐름은 나한테 있다라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이럴 수 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손해볼 장사가 절대 아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네. 관리를 잘했으면 되는데 네. 이후에 관리를 전혀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 대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부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저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게 야, 저 이재명 대선 때도 옛날에 부산 갖고 뭐라 그랬어. 그때도 이제 부산 영도에서 네. 벤처 기업가들 모인 자리에서 덕담하다가 근데 솔직히 부산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산이 발전이 덜 됐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심은 이재명 대표는 되게 민감한데 저기서 정말로 결정적 실수가 벌어졌어요. 저희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저는 피습이나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부산에 남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치료를 받고 네. 부산 사람들의 성원을 받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네. 오히려 지금 더 세석 지금 이제 부산에 세석밖에 없는데 부산에서 큰 반전을 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한 8석에서 10석 정도 간다. 이런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부산 엑스포 실패,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구 절벽도 부산이 고령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그래서 네.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부산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부산을 팽해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또 거기에 정청래가 좋은 병원으로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종류의 완전히 그 부산의 자존심을 한 방에 짓밟아버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이제 부산 민심이 싸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곽상원 씨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 곽상원 씨는 일종의 과거 640만 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가 예. 그 노무현 일가에게 그 자녀 땅하고 자녀 집하고 허드슨 강가에 미국의 있는 부동산 매매 구입 자금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거기에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수혜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수혜자였으면 기본적으로 장인이 자기네 살 집을 해주기 위해서 혹은 장모가 자기네 살 집을 해주기 위해서 그 큰 돈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그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자존심 상한 거를 못 이겨서 장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반대로 그 죽음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든가 네.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걸 느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나는 노무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 곽상원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 즉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전하고 또 권위주의에 도전하고 또 비교적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키우고 이런 종류의 헌신을 보여왔나요? 왜 노무현 사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역관 정치 시대도 아니고 무슨 세습 정치 시대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종로에 무혈 입성하여서
뭐 이광재 씨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노무현 사위가 나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나가세요 막 도련님 막 이런 분위기에 연출이 돼야 되나요? 민주당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우리 박원재 대표 얘기하는 사이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분은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17년에 네. 그 곽상은 변호사가 그 자유한국당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네. 자기 부인이죠. 네. 자기 아내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를 자유한국당이 당시 고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난과 처벌을 피할 생각이 없다. 내 아내는 내가 변호한다. 그래서 2012년에 수사 대상이 되었고 처벌을 받았다. 네. 그 당시 내가 아내를 변호했다. 네.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나는 아내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그 페이스북 글은 또 삭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거에 나왔으니까 결국 이 민주당 진영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법적 처벌이나 네네. 법을 받더라도 네. 그거를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아마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는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이른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예. 정말 저는 일종의 저는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정말 민주당 진영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네. 이렇게 왕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나와야 되는 건지 네. 또 그래서 당대표에게 제대로 한 끼 대접하고 싶다 이 얘기가 혹시 사위 공천을 염두에 둔 얘기는 아닌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또 100만 표 날아갔다. 네. 이 얘기가 정말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예 100만 표 날아갔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예. 부산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 기세인데 네. 부산 가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1박 2일로 일정을 잡는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 기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일부터 이틀간 부산 경남 지역 방문에 나선다. 네. 그래서 날 오전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하고 네. 경남 도당 신년 인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서 부산으로 넘어가서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를 하고 내일은 부산 현장에서 비대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 확실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텃밭 지키기, 민심 다잡기 네. 이런 그러니까 기세를 몰아서 그 엑스포 유치 때문에 이제 좀 실망한 민심들도 다독이고 이런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부산 팽, 한동훈은 부산 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표 피습이라는 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부산에서 동정적 여론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치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빨리 찾아서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부산에서 3석이었는데 그리고 부울경 전체 합치면 7석이었나요? 40석 중에 40석 중에 8석이었죠. 예, 8석, 8석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부산에서 10석까지 점프하기는커녕 이게 지금 3석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한 그 불투명성 이거에 대한 그 논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일단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네. 20대 그러니까 20대 그 국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돌아섰다는 건데 그 18세에서 29세는 그 뭐라고 할까요? 공정함 이런 거에 대한 그 감수성이 남다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민심뿐만이 아니라 18세, 29세 이른바 20대 민심까지도 돌아서게 만든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 헬기 이송을 가지고서 부산을 버렸냐, 누가 헬기를 뭐 보냈냐 해서 지금 뭐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저기 서울대병원에 직접 전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말에 그 동안에 보이지 않아서 딱 한 장의 사진이 많이 돌았습니다. 왼쪽 끝에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네. 저게 헬기가 저 섬에 노들섬에 착륙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헬기 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모습이 저 소방대 대장 같아요. 소방 저 인력에. 네. 그런데 저 악수를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한쪽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죠. 그럼 저건 아마도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의미죠. 격려의 의미겠죠. 예. 근데 왜 저 고생해가지고 올라온 공무원이 90도로 저 앞에서 폴더 인사를 합니까? 오른쪽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 침상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고 저 왼쪽에는 천준호 씨가 저렇게 비서실장. 예. 저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데 저 천준호 씨는 앞서서도 서울대 병원 의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우리 이재명 대표 서울로 네. 올라가려고 하는데 라고 해갖고 예. 부산대 그 병원에 관계자 전화 바꿔준 사람 그 사람도 천준호 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서울대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있어요? 네, 그쪽에서 전원 요청을 하면 제가 지금 뭐 그냥 올릴 수는 없고 네. 부산대에서 전원 요청을 하면은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을 수 바꿔준 있습니다. 거죠. 예, 전화 바꿔줄게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전화 바꿔준 그 사람이 지금 천준호 씨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의사한테 의사 혹시 담당하는 의사분 핸드폰 번호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번호 전화해서 아, 나 내 친척이 다쳤는데 혹은 뭐 내가 아는 지인이 좀 다쳤는데 이따가 오후에 보낼 테니까 진료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천준호 비서실장은 네. 서울대 그 응급실 당직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네. 그걸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네. 그 전화해서 바로 또 부산대병원 해서 그냥 전화로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헬기가 지금 이슈가 되니까 헬기 누가 불렀냐 네.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